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빛의 성질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안광학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광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 안구의 굴절 이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광학계의 구조를 그리고 기능을 그리고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런 이 앞으로의 개념들 중에 우리가 안광학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눈인 경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그 눈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기관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각막이라든지 수정체라든지 망막이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이냐 하면 눈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한 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독립적 독립적 기능을 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이 기관들의 조합을 바로 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우스로 글씨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는 기관들의 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 그림에서 또 나타낸 것처럼 눈은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각막, 정체, 초자체, 망막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독립적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의 조합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들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안광학계는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특히 여러 가지 그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주로 이제 우리 여기에서는 광학적인 기능을 위주로 해서 그 기능들을 갖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안광학계는 가장 이 눈의 앞부분이 바로 각막이 되겠죠. 이 각막을 코니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빛은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겠죠. 빛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빛 또는 물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빛이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이 바로 각막이 되겠습니다. 각막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막을 지나서 있는 기관이 바로 방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퀘스 유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닿는 게 바로 이 수정체가 되겠습니다. 수정체는 크리스탈린 렌즈 또는 그냥 렌즈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초자체를 비트러스 유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이나 물체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이 도달되고 있는 망막, 즉 레티나로 빛의 정보들이 도달이 돼서 이 시신경들의 정보들이 바로 이 시신경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자, 뇌로 이제 들어가서 판단을 이렇게 하고 인식을 또는 인지를 하는 이 관문이 바로 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지금은 간단하게 이 광학적인 기능들과 관련된 얘기들만 좀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안광학계, 지금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이 안광학계를 직접 손으로 그려서 각각의 이 기관의 명칭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과 역할을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원어와 같이 정리를 해 두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하광학과 관련된 이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기하학적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 형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눈에 가시화시켜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제 기하학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하광학은 기하광학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들 중에 기하광학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결국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광학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눈에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광학은 자, 말 그대로 빛에 대해서 얘기를 다루고 있는 물리학의 한 부분이 바로 광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음으로 해서 이 물체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는 색을 또 인지를 또 하고 있지요. 그리고 형태를 인지하고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광학의 이 주 대상이 바로 빛이 되겠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함에 있어서 다루는 부분이 바로 광학이라고 했는데, 이 광학에 관련된 분야들 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우리가 안경광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몇 가지 이 광학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음에도 설명하겠지만 기하광학, 그리고 물리광학 등등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우선 기하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하학적인 관점을 갖고 빛을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하학적이다, 기하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결국 빛을 자, 바로 레이라고 하는, 즉 자, 광선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취급을 하는 것을 바로 기하광학이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빛은 다음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여러 가지 성질들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기하광학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빛을 광선으로 취급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빛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즉 가시화를 하는 데 있어서 빛을 가시화하는 데 있어서 바로 광선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광선은 선인데
빛에 대한 선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여기서는 그림이 이 연필이다. 이게 연필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바로 분명히 요 물체로부터 나오는 이 빛이 빛에 의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빛이 바로 어디로부터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 물체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안경공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물리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이 빛 이외에,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나타나는 빛 이외에 물체, 아까 앞서 얘기를 했었던 안경학계에서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빛은 곧 물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느냐 하면 모든 물체들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색깔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색깔과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뭐에 의해서 하느냐? 바로 빛에 의해서 색깔과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구분은 어디서 하느냐? 눈의 이 망막에 있는 그 세포들이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이 되어질 부분이고요. 자, 아무튼 우리들은 빛은 바로 물체도 바로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색깔이든지 형태이든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빛에 의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임의의 부분에서부터 빛이 계속 이렇게 방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빛은 실제로 방출이 되고 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선으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바로 이 기하광학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하광학을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기하광학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빛이 보이지는 않지만 광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 가시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형태가 오목 거울이 되겠지요. 자, 오목 거울인 경우에 대해서 그 상이 이렇게 보이는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안경을 착용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오목 렌즈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근시인 경우에 대해서 이 빛이, 근시는 그러면 렌즈를 통과했을 때 빛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것, 즉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바로 기하광학의 관점에서 빛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자, 기하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하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을 광선으로 취급해서 가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한번 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광선이라고 하는 걸 갖고 가시화를 해서 분석하는 것을 바로 이 기하광학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경공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즉 비정시인 경우에, 즉 눈이 나쁜 눈인 경우를 비정시라고 합니다. 비정시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렌즈를 사용을 하는데, 렌즈를 사용을 하는데 이 렌즈하고 그다음에 비정시인 이 눈하고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바로 광선이라고 하는
이 가시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기하광학의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리광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물리광학은 자, 앞서 이 기하광학과 다르게 자, 빛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자, 웨이브의 형태, 즉 파 또는 파동의 형태를 갖고 빛을 자, 가시화 하는 것을 하는 부분을 물리광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결론적으로 빛은 바로 빛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레이로서 레이는 바로 광선이죠. 자, 광선을 갖고 설명할 수 있고 이 설명하는 것을 이제 기하광학이라고 하고요. 라고 하고 또 빛을 웨이브로서 즉 파동으로서 자, 파동으로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물리광학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 기하광학적 즉 광선으로 광선을 갖고 빛을 설명할 때가 편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 파동을 갖고 설명을 할 때가 설명을 했었을 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즉 이해를 또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광선적인 성격 그리고 파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빛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우리는 빛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의 듀얼리티 오브 라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은 즉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입자로서 그리고 파동으로서 이렇게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빛의 이중성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이 기하광학 부분에서 다루는 빛의 설명은 바로 광선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이 물리광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빛은 바로 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의 이 빛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광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동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파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우리 사인 형태가 있지요. 자, 사인 펑션이 있습니다. 사인 함수, 사인 함수, 뭐 코사인 함수 이런 거 배운 적 있지요. 자, 그런 것처럼 마치 이 빛의 형태가 이렇게 파동을 즉 이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물결 치면서 나타내는 것을 진행하는 것을 하는 것을 바로 물리광학 파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이 기하광학과 물리광학의 그 빛에 대한 성질과 관련해서 이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우선 물리광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빛이 이 그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빛은 그러면 아까 이 기하광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광선이 이렇게 빛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 선이 바로 이 기하광학에서의 광선, 기하광학에서
이 광선을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면 물리광학에서는 방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웨이브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빛이 여기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물리광학에서는 그 빛이 진행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 즉 이게 바로 빛의 진행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진행 방향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나타내어 있는 것과 파란색으로 이제 나타내어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모든 방향으로, 즉 모든 방향으로 이게 진동하고 있는 빛이다,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빛은 다음에 배우게 되겠지만 전기적인 성질과 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그 부분에서 배우게 되는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전기장애 성질과 그리고 자기장애 성질을 갖고 있는 이 웨이브가 바로 광파이다,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림에서 간략하게 보면 항상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전기장이라면 항상 이 수직으로 이렇게 그 자기장이 진동을 한다.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에너지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진동을 하는데 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진동을 한다 그러면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에너지의 흐름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좋을 것이냐 하면 바로 예를 들어서 이 세수대야에 이렇게 된 세수대야에 이 물을 받아 놨습니다. 물을 여기 물이 있고요. 물을 받아 놓고 웅덩이라고 합시다. 물도 좋고요. 세수대야에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물이 담겨져 있는 그 세수대야에다가 가벼운 스티로폼을 한번 놓아 봅시다. 스티로폼이라고 하죠. 자, 스티로폼을 이렇게 놓고 파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동을 만드는 방법은 뭐 이게 저 가운데 부분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 이쪽 부분에 돌멩이를 살짝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동전을 떨어뜨린다. 떨어뜨리게 되면 파도가 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도가 일 것이다. 파동이 즉 이 파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파동이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파동은 실제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마치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실제로 동전을 여기다가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된다면 동전이 빠지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수면이 동전을 떨어뜨리면 바로 이 파면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보이죠. 이 파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마치 위에서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동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에너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전자기파와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 아무튼 실제로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로만 진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면, 여기에 아까 스티로폴을 올려놨었죠. 스티로폴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즉 스티로폴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위아래로만 진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즉 마치 물은 이렇게 앞으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물은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스티로폴의 이 운동은 이렇게 위아래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웅덩이든지 뭐 세수대에 있는 물이든지 간에 파동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뜨는 물체, 즉 스티로폼 같은 가벼운 물체를 넣어두면 얘가 이 파도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동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티로폴은 밖으로 이동하거나 안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만 진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의 진행 방향은 결국 이제 에너지의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실제로 진동을 하고 있는 그 이 분자들은 위아래로만 진동을 한다. 자, 이 부분은 전자기파를 얘기를 할 때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 물리광학이 다소 이 수학적인 그 스킬이 많이 필요한 이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광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사인 펑션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파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